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시장은 급격한 방향 전환보다는 지난주까지 쌓아 올린 이 변수들을 소화하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마크업이 연기되면서 단기 모멘텀은 한 템포 늦춰졌지만 이를 법안 자체의 동력 상실로 보기보다는 제도권 수용을 위한 막판 조율 국면으로 읽는 시각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격 조정 국면에서도 고래 중심의 수급과 ETF를 통한 자금 유입 같은 구조적 신호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트렌드 2026 신간이 출간됐습니다. 출간을 기념해서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특강에서는 2026년에 주목해야 되는 핵심 섹터와 테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2026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인 크롱님들은 함께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중요한 거시경제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킹 데이로 지정해서 공휴일로 기념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같은 금융시장은 휴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는 금요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와 서비스, 그리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특히 금리 결정에 앞서서 발표되는 마지막 주요 지표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1월 29일 다음 주 목요일 새벽 4시에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여전히 95%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창립자가 비거 오렌지라고 하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존재감, 비중,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은유적 표현을 쓰면서 지난주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 전주에는 13,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얼마나 매집했을지 또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에서도 자금 유입이 뚜렷하게 늘어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를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ETF의 1일 자금 흐름이 10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가 아직까지는 취약한 상황에서도 기관 자금이 조용히 다시 유입이 되면서 공급을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만큼 단기 과열이 아니라 중기적 추세 회복에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울러서 장표로는 공유를 드리지 못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3억 9,47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되면서 4거래일 연속 순유입 끝에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7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거시경제 이슈 마지막으로 연준의 채권 매입 계획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연준이 향후 3주 동안에 약 553억 달러 이상의 단기 국채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한화로는 약 81조 원에 달합니다. 연준의 자산 확대를 통한 은행 시스템에 즉각적인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 민감도가 높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이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를 비롯한 각종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95K를 하회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95K 상단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장이 바뀌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초량시장 기준으로는 93K 중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걸 감안하시고 전체적인 흐름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자,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95K 상단을 유지했던, 즉 이 장표가 오늘 새벽에 찍은 장표인데요. 이 구간에서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과열된 추격 매수에 나서고 있지 않았지만 고래일 중심으로 한 실질 수급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평균 주문 크기 한번 살펴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아닌 고래일 중심으로 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최근의 가격 상승이 단기 투기 자금이 아니라 구조적인 자금 흐름에 의해서 꾸준히 축적이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속도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움직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거래량 버블 차트 한번 살펴봤을 때 여전히 과열이 아닌 냉각 국면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거래량 변화에서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흐름은 과도한 기대가 아니라 흡수형 상승에 가깝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꾸준히 수급 구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도 고래들마다 또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보유자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형 고래들이 가장 활발하게 시장 유동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투기적인 단기 자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간 규모의 자본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면에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이 대형 고래들의 거래소 유입이 작년 12월에 크게 나타나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월 유입량이 약 2,500BTC로 전월 대비로 급감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가격 불확실성 속에서 대형 고래들은 무리한 포지션 회전 대신에 그냥 보유를 선택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장은 대형 고래와 초대형 고래의 매도 압력은 줄어든 상태에서 중형 유동성이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분배 국면이 아닌 전형적인 횡보 그리고 축적 구간에서 나타나는 건강한 수급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명목 수요 지표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목 수요란 것은 새롭게 발행되는 비트코인 물량과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장기 비활성 공급의 차이값을 의미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명목 수요 지표가 현재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고 마이너스 31,000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는 1월 9일에 기록한 13만 2천 BTC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명목 수요가 양수로 전환하지 못했지만 시장이 급격한 공급 우위 국면에서 점진적인 균형 회복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수 영역에서 양수 영역으로 전환하는 구간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이후로 가격이 크게 상승 구조를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축적 주소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 축적 주소의 실현 가격이 꾸준히 상승 국면을 보였습니다.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시장의 구조적인 하단과 그리고 신뢰 수준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현재 축적 주소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76K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ETF 승인 이후로 이 가격대는 한 번도 테스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격이 유의미한 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이 축적 주소 실현 가격과는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적인 강한 매수 주체들이 여전히 자신의 매입 평균가보다 훨씬 위에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하단을 무너뜨릴 강제 매도 압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크립토컨트의 강세장 지표, 불스코어 인덱스로 봤을 때는 여전히 온체인 관점에서는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딱 두 가지 지표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100점 만점에 20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가격 반등에도 불구하고 온체인 전반의 구조가 아직까지 강세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관련된 지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정체된 구간에서도 컨트랙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컨트랙트 수는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서 애플리케이션과 기능들이 얼마나 폭넓게 배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가격 중심의 지표와는 다르게 이 수치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덜 민감하고 네트워크의 구조적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가격이 정체된 구간에서도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투기적인 모멘텀과 무관하게 개발과 실사용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시장 구조 법안의 상원 마크업과 최종 통과 여부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마크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인베이스가 지지를 철회하면서 마크업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로 코인베이스가 논의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지지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크립토인 아메리카의 엘리노어 테렛이 즉 규제 협상의 주도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 보도는 정확하지 않고 백악관은 현재 건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현행의 시장구조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막는 시장구조 법안은 디지털 위안화처럼 이자를 제공하는 경쟁통화 대비로 달러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백악관 역시도 시장구조 법안의 수정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델리티는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 정합상과 금융 인프라가 결합되는 컨테이너 모멘트에 진입을 했고 올해 그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의 불확실성과 제도권 편입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도기적 국면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와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규제적 리스크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 기관, 연기금까지 포함한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결합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즉 현재 소음은 제도권 편입의 마찰음이고 방향성 자체는 이미 편입 이후의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낸스 CVD 한번 살펴봤을 때 파이어 차트 상으로 가장 두텁게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은 91K입니다. 이 구간 하단으로는 절대 내리지 않겠다라는 매수세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가격 구간 가까운 데에는 94K에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구간에 현재 하방 이탈했습니다. 매도벽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급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본격적으로 매도벽이 두터워지는 구간은 98K를 기점으로 두터워집니다. 그리고 100K에 가장 두텁게 형성되면서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한 접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관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큰 보라색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다 물량을 던져내면서 전체 주문량은 매도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현재 음수 영역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 기관들이 시장 구조 법안 추이에 대해서 신중한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95K 상단을 방어하던 비트코인이 주봉 마감을 전후로 해서 95K 하방 이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93K까지 하방 이탈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2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95K 구간을 빠르게 회복을 해야지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RSI가 2평선을 하방 이탈하고 있고요. MACD 같은 경우는 강세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 강도는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가격 변동성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결국 시장 구조 법안의 상원 마크업 일정이 언제로 다시 수립될지 그리고 트럼프 관세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중요한 현안의 해소를 통한 불확실성 축소 그리고 제도권 구조 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